자, 오늘 이 시간에 여감수 들어갑니다. 자, 합성함수 문제는 잠시 해야 할 거고요. 우리 친구들이 저거 해야 할 문제가 32번 문제 좀 이따 할 거고요. 일단 내용 설명 먼저 여감수 먼저 들어가 볼게요. 오늘 화요일 날, 그 다음에 우리가 목요일 날 오늘 여감수가 끝나면 목요일 날 거의 200 아마 여감수 문제들 책이 여감수 240 몇 번이 270 몇 번인가 마지막 문제가 될 거야. 여감수 문제가. 174. 그래서 이 정도까지 274. 오늘 여감수 설명이 끝나면 274번 문제까지 어느 정도 여감수가 목요일 날 정리돼요. 잠깐만. 목요일 날 정리되고 토요일 날 뭘 하냐면 여감수가 이제 다 끝났으니까 명제 증명하고 절대 부동식 증명하는 거 한 번 더 해줄 거야. 그러면 이제 다 끝나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이제 시험 대비가 시작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도형의 이동을 다시 한다는 것이 아까우니까 그래서 너희한테 먼저 영상으로 선생님이 줬던 거 다시 보란 이야기야. 알았지? 꼭 그걸 보고 토요일 날 도형의 이동 시험 볼 거예요. 자, 오늘 근데 우리 한양은 도형의 이동 시험은 안 볼 겁니다. 자, 여기 같이 한번 가본가. 덥다. 그치? 덥다고요? 내가 몸 방학이 끝나서 그런가 방학이 끝나고 나면 몸이 축축 처져 몸이 아픈데 오늘따라 굉장히 몸이 아프네. 자, 여감수를 들어가는데 앞전 시간에 합성함수가 무엇인가는 내가 알려줬어. 그리고 나서 시험을 정말 많이 본다 또는 많이 안 봐도 상관없어. 여감수까지는 한 번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함수가 거의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분수함수하고 무리함수는 그래프만 딱 몇 개 그릴 수만 있으면 끝나버리는 거야. 모든 건 합성함수, 여감수, 1대1, 대0 이런 거 가지고 풀어나가는 거니까 꼭 제가 여감수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앞전에 합성함수를 설명해주고 합성함수가 어떻다, 어떻게 표현된다. 그리고 합성함수의 계산 방법은 G.fx는 G의 fx로 나간다. 계산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어.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여감수가 무엇인가, 여감수의 값을 계산하는 것은 뭐고, 그리고 여감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번호는 제가 1번으로 그냥 연결해 나갈게요. 여감수. 문자 그대로 읽어보니까 여기란 말은 방향을 바꿔준 거야. 알겠지? 합성함수야? 함수를 합성, 섞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 자, 여감수라는 것은 여기란 말은 방향을 바꾼 거다. 자, 만약에 하나의 함수가 이렇게 대응했다면 여감수는 역 방향을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대응하는 것을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대응하는 거야.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뭐라고 한다? 여감수라고 한다. 처음에 함수는 딱 만들어질 수 있는데 여감수 거꾸로 대응해 보니까 결국 뭐가 되니까 얘는 대응이 안 되네. 거꾸로 대응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감수는 무조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감수는 반드시 뭐가 된다? 1대1 대응일 때만 여감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가 3개면 공역의 원소도 3개가 나와야 돼. 정의역의 원소가 3개인데 공역의 원소가 4개가 나오면 더 많으면 요 방향을 바꿨을 때 대응 자체가 안 되는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감수는 반드시 무조건 대응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만 대응한다? 1대1 대응에서만. 1대1 대응에서 뭐가 된다? 여감수는 존재할 것이다. 알았죠?
자, 그러면 여감수를 만약에 만들어질 조건을 봤으니까 합성함수가 이 여감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이거죠. 어떤 만약에 합성함수가 만들어질 조건, 합성함수가 정의될 조건, 뭐가 된다? 앞에 있는 함수의 치역이 함수지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 돼야만이 합성함수가 만들어지듯이 여감수는 반드시 1대1 대응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여감수에서 기억해야 할 게 여감수의 표현 방법을 한번 제가 들어갑니다. 어떤 두 개의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x의 집합과 y의 집합이 있는데 집합 x의 대표 원소가 스몰 x, 집합 y의 대표 원소가 스몰 y야. 그런데 함수 원소 x는 함수 f에 의하여 y에 대응하는 어떤 하나의 함수가 있다. 자, 이와 같은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의 대응을 뭐하여라? 바꿔라. 대응을 바꿔라. 대응을 바꾸면 x가 y로 대응한 게 아니라 y가 x로 대응할 것이다. 이 대응은 주어져 있는 함수 f의 대응의 반대, 인버스, 여기의 뜻입니다. 알겠죠?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이 대응을, 이 함수를 뭐라고 하자? f의 여감수라고 하자. 그래서 f의 여감수라고 해서 표현해 주는 것은 f의 마이너스 1승이 아니라 f의 여감수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함수의 상값을 계산을 해준다면, 자, 파란색을 본다면 함수 f에 의하여 y는 f에 의하여 x가 대응한 값이니까 이렇게 표현해 줄 거고, 밑에 만약에 빨간색을 대응한다면, 자, x는 대응했다. 누가? f의 여감수에 의하여 y가 대응했기 때문에 x는 f의 여감수에 의하여 y가 대응한 값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감수의 만약에 계산 방법은 함수값이 주어지면 우리는 여감수값을 구할 수 있어야 하고, 여감수의 값이 주어지면 이걸 보고서 함수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감수의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식이 있겠지만 정의 자체를 이용해서 구한다면 y가 f에 의해서 x에 대응해 거꾸로 대응하면 x는 f의 여감수에 의하여 y가 대응한 값이다라는 좌변과 우변값을 서로 바꿀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게 여감수의 정의야. 이해되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여감수였다면 여감수를 자 구하는 공식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감수를 만약에 먼저 구하러 갈까요? 여감수라는 것은, 자, 얘들아 다시 봐봐. 함수라는 것은 화살이 출발한 집합은 무조건 정역의 집합이야. 화살이 만든 집합은 공역의 집합이야. 화살이 출발한 집합은 문자를 전부 다 x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화살이 맞는 집합은 공역의 집합은 y로 표현해 줍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만약에 두 개의 집합이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집합이 있는데 집합 x가 1, 2, 3, 4야. 1, 2, 3, 4. y는 얼마냐면 2, 4, 6, 8입니다. 이해를 하고 무조건 암기하시기 바라요. 자, x에서 y로 가는 하나의 함수 f가 있다. 자, 이 함수가 대응을 시켜보면 1은 2에 대응하고 2는 4에 대응하고 4, 3은 6에 4는 8에 대응하고 있다. 자, 집합 y에 있는 원소는 x의 2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대응 규칙은 y는 얼마가 되냐면 2x라는 이와 같은 관계식을 의미합니다. 자, 이와 같은 만약에 하나의 함수가 있다면 이 함수의 대응을 바꿔보겠다는 거야.
자, 대응을 바꾼다면 1이 2로 가는 게 아니라 2가 1로 대응하겠지. 그럼 이렇게 표현해주면 색깔이 겹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집합을 이렇게 적어놓고 1, 2, 3, 4라고 적어놓으면 자, 여기서는 1이 2에 대응했지만 역대응은 2가 1로 가니까 겹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이렇게 대응한다면 그 대응 규칙은 이렇게 표현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 주어진 대응은 자, 원래 있는 대응의 함수에 역대응이 되기 때문에 f의 역함수니까 이렇게 표현되지. 자, 이때 만약에 대응을 본다면 자, 대응은 x하고 y하고 x의 대응을 보니까 x는 y를 절반을 2분의 1을 곱해주면 결국 역대응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x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y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어떤 하나의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의 대응을 바꿨어. 이게 역대응이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리 역대응을 시킨다고 해도 함수에서 화살이 출발한 집합은 정역의 집합이 되는 겁니다. 화살이 맞는 집합은 공역의 집합이야. 이런 만약에 하나의 함수가 있을 때 역대응을 시켰어도 결국 얘는 화살이 출발하고 얘는 화살이 맞는 집합이에요. 알겠죠? 화살이 출발한 집합은 정역의 집합 항상 x로 표현해 주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 2, 4, 6, 8이 되는 거고 화살이 맞는 집합은 공역의 집합은 항상 y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때 역함수를 만약에 역대응을 시켜서 함수를 만든다면 그 함수는 이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함수의 값을 직접 만약에 만들어 보니까 2가 1로 대응하고 4가 2에 대응하고 6이 3에 대응하고 8이 4에 대응하는 하나의 새로운 역함수를 만드니까 이 역함수 y는 x의 절반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역함수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함수가 있을 때 대응을 바꾼 게 역함수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역함수야. 근데 역함수가 되지만 결국 화살이 정역의 원소는 무조건 화살이 출발한 집합은 x야. 그래서 여기가 문자 y가 있기 때문에 이 집합을 x로 바꾸는 거예요. 알겠죠? 화살이 맞는 집합은 공역의 집합. 공역의 집합은 문자를 항상 y로 표현하자. 그래서 y가 x로 바꿔지고 x가 y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말뜻 아시겠어요? 자, 이게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인데 이 역함수의 정의에 의하여 식을 찾기가 너무나 번거로워.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된다? 어떤 하나의 함수가 있을 때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무조건 x하고 y를 뭐합니까? 바꿉니다. x하고 y를 바꿔서 그때 y는 하고 x에 대하여 y는 하고 x에 대하여 정리를 해주면 y는 x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이 함수가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x하고 y를 바꾸는 이유는 여기서 바꿔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만약에 하나의 함수가 있다. y는 2x라는 하나의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여라. 역함수를 구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x하고 y를 바꿉니다. 됐죠? 그래 놓고 이 식을 y는 하고 정리해버리면 돼. y는 2로 나누면 2분의 1x가 돼서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가 될 것이다. 이해됐니?
그래서 여감수의 상값 계산하는 방법은 이거 하나. 그리고 여감수가 주어졌을 때 여감수를 구하는 공식은 무조건 x하고 y를 바꾸고 그 y를 x에 대하여 정리해야 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감수의 공식까지 물어봤다면 세 번째 여감수의 성질입니다. 자, 여감수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성질이에요. 첫 번째, 자, 최소한의 함수의 상값은 자연스럽게 익히셔야 합니다. FA가 B야. 이걸 보고서 우리는 찾을 것은 F의 여감수에 의하여 B는 얼마다 A에 대응하고 있을 것이다. 됐나? 그래서 함수의 상값이 주어지면 여감수의 상값을 바로 읽어야 하고 여감수의 상값이 주어지면 함수값을 읽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자, 어떤 만약에 하나의 함수 f가 있습니다. 이거에 여감수를 구하세요. 자, 한번 볼게요. 함수 f는 파란색입니다. 자, 여감수를 구하는 순간 얘는 뭐가 됩니까? 빨강이 됩니다. 맞죠? 그런데 다시 한번 여감수를 또 한 번 구하면 뭐가 되냐면 다시 파랑이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함수 f가 있을 때 이 함수에 자, 여감수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빨강이 됩니다. 근데 그 빨강인 함수에 다시 한번 역대응을 시킨다면 그 빨간색의 역대응은 F가 돼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부정의 의미 같은 거 똑같이 어떤 함수의 여감수는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게 세 번째가 어떤 만약에 하나의 함수와 여감수를 합성하든가 여감수에다가 함수 f를 합성하면 그 결과가 무엇이 나올까? 자, 따지는 방법은 똑같아요. 요거 먼저 한번 조사해 볼까요? 대응이 빨간색 대응이 먼저 나왔습니다. 맞죠? 자, 밑에 있는 빨간색 대응 제일 왼쪽 보세요. 자, 이걸 만약에 본다면 y는 f의 여감수 빨강에 의하여 어디에 대응한다? x에 대응합니다. 맞죠? 그런데 그 x는 f에 의하여 어디에 대응한다? y에 대응하고 있죠. 결국 자기 자신에 대응했네요. 맞죠? 자기 자신에 대응하면 무슨 함수야? 항등함수가 되는 거죠. 자, 이 대응 한번 봐볼까요? F 대응이 먼저 나왔어요. 자, F 대응은 X를 Y에 대응했고 여감수에 의하여 빨강에 의하여 Y는 다시 X에 대응했으니까 비록 문자는 각각 다르지만 자기 자신에 대응했다는 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두 개의 함수가 여감수 관계에 있을 때 이 함수를 합성해 버리면 I 무슨 함수야? 항등함수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이해됐나? 오케이? 그래서 자, 무조건 어떤 두 개의 함수가 여감수 관계에 있을 때 합성하면 무조건 항등함수가 나온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내용입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어떤 두 개의 함수가 시험 문제는 이제 이거죠. 어떤 두 개의 함수가 합성을 했는데 그 합성 함수가 i라는 항등함수가 나왔습니다. 자, 함수의 값을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오는 방법은 두 함수가 여감수 관계일 때밖에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두 함수를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왔다는 것은 두 개는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 여감수 관계가 성립하는 겁니다.
자, 여감수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G는 함수의 여감수가 되든가 F는 함수 G의 여감수가 돼야만이 항등함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여감수는 x하고 y를 바꾸기 때문에 여감수는 어떤 하나의 함수가 주어졌다면 그 함수의 여감수는 반드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하나의 함수가 여감수 관계에 있다면 항상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 된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 말이 다 써져요. 알겠죠?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면 얘가 반드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건 아니야. 근데 혹시 다음에 궁금해서 그럴 것 같은데 고등학교 1학년에서 여감수가 나오면 무조건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감수의 성질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암기해야 할 어떤 두 개의 함수를 합성했을 때 이거의 여감수는 각각의 여감수를 구해서 순서를 바꾼 결과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함수를 합성해서 여감수를 구해라. 각각의 여감수를 구해서 순서 바꾸고 함수가 3번 합성했다. 이거의 여감수를 구해라. 각각의 여감수를 구해서 순서를 바꿔버리면 이게 여감수의 계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감수에서 이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감수의 표현 방법, 함수의 상값이야. 여감수를 구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죠?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게 이해되면 이런 거 암기할 필요 없이 얘가 머릿속에 정리되면 돼. 그리고 나서 여감수에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찍어 놓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여감수는 다음 시간에 쓸 거니까 오늘 쓸지도 모르겠고 일단 쓸 거니까 합성함수 나머지 문제를 정리되는데 오늘 합성함수 문제로 많이 연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교재가 어디 쪽으로 넘어가냐면 32번, 232번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이 앞전에 우리가 구했던 함수를 합성하는 방법, 당연히 오늘도 함수를 합성시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치환하는 방법, 그래서 합성함수하고 여감수가 나왔을 때 일단은 오늘 이 시간에 함수를 합성하는 방법은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무조건 합성을 할 수 있어야 해. 수연아, 안 덥니? 아, 나만 이러나? 왜 이렇게 덥지? 등에 목덜미가 땀이 나네. 힘들어. 그러니까 나만 땀이 나네. 추우면 에어컨 꺼줄까? 아니 나는 아까부터 더웠었는데. 자, 거기 한번 봐본다. 자, 32번 함수를 합성합니다.
자, 이 문제는 함수를 합성을 해야겠는데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자,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일단 fx가 뭐가 됩니까? 이 앞전 문제는 fx가 0과 1 사이 이렇게 제한 변형이 주어졌지? 근데 이 함수는 제한 변형이 없습니다. 자, 일단 함수 fx를 전 G서클 fx를 합성해야 하니까 자, 32번에 있는 문제를 한번 봐볼 거예요. 자, 합성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함수 fx를 보니까 fx는 두 종류야. 자, fx는 두 종류인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면 fx는 무조건 값이 3이 되고 x가 1보다 작다면 함수 fx는 1이 된다. 맞죠? 자, 이게 fx인데 제가 구해야 할 함수는 합성함수입니다. g의 fx예요. 자, 이 합성함수를 구해야 한다면 이 합성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fx 값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근데 그 fx는 x가 어떤 범위를 갖냐에 따라서 fx 값이 달라져요. 알겠죠? 그래서 이 합성함수를 두 가지 정의역으로 나눕니다. x가 만약에 1보다 크거나 같았다면 함수 fx는 항상 3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3이 들어가니까 얘는 얼마가 된다? g3이 되는 겁니다. x가 만약에 1보다 작았다면 함수 fx는 얼마야? 1이 되기 때문에 x가 1보다 작을 때 이 정의역의 원소 fx는 얼마? 1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값은 얼마다? g1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합성함수의 값은 g3을 갖는 거고 x가 1보다 작으면 이 합성함수 값은 g1 값으로 일정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오른쪽에 있는 g3을 보니까 함수 gx는 3일 때 값이 얼마였다? 1이었습니다. x가 1보다 작으면 g1은 x가 1일 때 보니까 값은 또 1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1보다 크거나 같아도 값은 얼마고? 1이고 1보다 작아도 값은 얼마다? 1 나온다. 그래서 이 함수를 합성을 한다면 이 합성함수는 G서클 fx는 모든 실수에 대하여 값이 항상 1 나오기 때문에 합성함수는 값이 얼마다? 1. 그래서 이 그래프가 합성된 그래프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성함수를 나눠주는 것은 fx가 어느 범위를 갖냐에 따라서 x의 범위에 따라서 fx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함수를 합성해 주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3번 내용을 한번 봅니다. 자, 다음과 같은 하나의 이차함수가 있다. 자, 이차함수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 지금 이차함수 값을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꼭지점의 좌표도 주어졌고 0,-5를 지난다 라고까지 주어졌으니까 이차함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 2,-9 그리고 이 점은 마이너스 얼마? 5. y는 fx라는 그래프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다. fx 찾아보셨어요?
자, 한번 봐볼게. 내가 fx를 찾아보라는 이유는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뭐가 됩니까? fx를 안 찾죠. 뒤에도 마찬가지고. 찾으려고 마음 먹으면 찾을 수는 있죠. 꼭지점의 x좌표가 2고 y좌표가 마이너스 9니까 예지? 그죠? 이 그래프가 0,-5를 지나가죠? 그래서 y자리에 마이너스 5, x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해서 a의 좌표가 a의 값이 등장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a가 등장하면 2차 함수는 다 찾을 수 있는 거야. 알았니? 자, 함수 fx가 이와 같이 만약에 주어졌을 때 다음 함수를 합성함수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여라. 자, 갑니다. 자, 함수 f하고 f를 합성했어요. 모든 걸 합성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문제를 많이 기계적으로 풀어봐야 해. 그래서 합성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가 아니면 식으로 풀 것인가 그걸 빨리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식의 값이 마이너스 5가 나와야 해. 자, 이 등식을 만족하는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5다. x를 구하여라. 그럼 결국 이 노랑의 값이 과연 얼마가 나와야 할까? 자, 마이너스 5라는 값을 가지려면 여기서 2칸, 여기서 2칸이니까 이 점은 4가 돼야 할 것이다. 그러면 함수 f에서 하얀색에서 이 하얀색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5를 가지려면 정의역 속에 있는 이 노란색 값은 0이나 4를 가져야 합니다. 맞죠? 그래서 fx인 정의역 속에 들어있는 fx가 0이 되든가 아니면 fx가 얼마가 돼야 한다? 4가 돼야 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fx가 만약에 0이 된다. fx가 0이 된다. 아까 여기서 fx 찾았죠? 그죠? 찾은 걸 써도 되고요. 안 찾아도 됩니다. fx가 0이 되는 x의 값은 얼마냐? fx가 0이 되는 x의 값은 이 점과 이 점입니다. 그런데 이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 알파. 이 점을 모르니까 베타라고 하자. 나는 합을 구해야 해. 2차 함수에 대한 모든 내용은 꼭지점에 대하여 좌우 대칭이 된다. 그래서 이 알파와 이 베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의 합은 꼭지점의 좌표의 2배 얼마야? 4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fx의 값 자체가 4가 되는 x의 값을 구하여라. fx 값이 4가 돼야 해. 여기를 4라고 하겠습니다. 자, 4가 되는 x의 값이 얼마냐? 자, 이 x의 값 얼마인지 모르죠? 알파 다시. 자, 여기서 만약에 4가 되는 x의 값 얼마인지 모르니까 베타 다시. 그러나 알파 다시와 베타 다시는 결국 2에 대하여 좌우 대칭이 된다. 그래서 알파 다시와 베타 다시의 합도 얼마가 된다?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성함수를 만족하는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근의 합은 얼마다? 8 나올 것이다. 됐어요? 그래서 2차 함수를 찾으러 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자, 34번. 자, 갑니다. 자, 34번 문제는 아래 그래프가 y는 fx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아래 그래프가 fx의 그래프인데 f의 다시
다시 한번 f의 x 플러스 2 이 값이 이 등식이 성립하는 x의 값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밑에 주어져 있는 그래프가 함수 fx의 그래프가 되니까 fx는 정의역의 원소 x가 얼마를 가져야만이 4에 대응할까? 그래프 보겠습니다. 정의역의 원소가 얼마를 가져야만이 4에 대응합니까? 6, 11, 15, 17이죠. 그죠? 그러면 잘 봐. 정의역 속에 들어있는 f의 x 플러스 2가 얼마를 가져야 하냐면 6, 11, 15, 17을 가져야만이 이 등식이 성립합니다. 대답하자. 됐나? 그런데 이 말은 무슨 이야기야? 함수 fx를 x축으로 몇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죠. 자,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주어져 있는 그래프의 최대값이 얼마 나옵니까? 6 나왔죠. 그죠? 그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해도 최대값은 변함이 있어? 없어? 없죠. 결국 이 함수 fx는 평행 이동을 해도 6이나 15나 17을 절대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등식이 성립하는 식은 요 식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됐나? 자, 그러면 다시 이 수의 값을 내가 노랑이라고 했을 때, 자, 함수 f가 6에 대응하려면 정의역 속에 들어있는 이 노랑의 값이 얼마를 가져야 하느냐? 8과 얼마를 가져야 합니까? 16을 가져야만이 6에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얘가 8 되려면 x는 얼마? 6과 16이 되려면 14가 돼서 이 등식이 성립하는 x는 몇 개? 2개가 되고 그 합은 얼마다? 20이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모양 꼭 기억해라. 자, 235번입니다. 선생님, 이런 함수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바로 합성을 해야 합니다. 여기 봐봐, 얘들아. 이거 내가 합성 안 했지. 그치? 합성을 안 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것도 합성을 함부로 못했죠. 이것도 합성을 못했죠. 그 이유는 뭐야? 이 문제는 정의역의 범위가 모든 실수죠. 그죠? 모든 실수기 때문에 1학년은 합성이 안 됩니다. 알겠죠? 우리 친구들이 함수를 합성하는 것은 제한 변형이 딱 주어졌을 때. 알았지? 그때는 그래프를 합성할 수가 있어. 그 이외에는 식으로 풀어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기억이 나야 한다. 자, 다음 그래프가 있을 때, 자, f의 얼마? gx가 얼마야? 1 나왔습니다. 얘들아,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해내래. 그러면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왼쪽에 있는 그래프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로 풀어내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내가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려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합니다. 자, 가봅니다. x, gx 얼마? f의 gx. 자, gx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봤더니 gx는 정의역의 구간이 0과 2와 2에서 4까지로 나눠집니다. 맞나요? 오케이? 자, 0에서 2까지 gx의 그래프를 보니까 0에서 2까지 gx는
0에서 어디로 간다? 4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됐어? 자, x의 범위가 2에서 4까지면 gx는 4에서 어디로 간다? 0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이거의 그래프를 제가 그릴 겁니다. 자, 요게 지금 fx의 그래프야. 요게 fx의 그래프입니다. 보세요. 0과 4 사이에 fx의 그래프를 구하여라. 어느 범위에서? 0에서 4의 범위까지. 이 범위에서 0에서 4로 가는 이 그래프의 모양을 그려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프의 모양을 그려내면 모양의 값이 대충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해돼야 안 돼요? 됐죠? 여기는 얼마? 1이고 그래프가 0에서 4의 간격이 절반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이 점은 2분의 3이 되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2하고 4 사이에서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라.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방향으로? 4에서 0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려내라는 거야. 이 범위에서는 4에서 0으로 가는 이 방향으로 그래프를 그려내라는 거예요. 이 4에서 0으로 가는 그래프니까 모양이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4에서 0으로 가는 그래프. 오케이? 그래서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된다? fx하고 gx의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y는 1이라는 그래프하고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여라. y는 1이라는 교점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실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6개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6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필요한 것이면 찍어 놓으시고요. 이제 좀 더 복잡한 그래프를 이제 합성을 시켜드릴 거예요. 조용히 오다 정리, 주말에 풀었던 거 오다 정리 봤어? 안 됐어? 이은이 오답 정리 해봤어? 네, 하나 모르겠어요. 의미는? 저도 모르는 거 그런 거 모르겠어요. 연영이는? 됐어요. 빈? 저 모르는 거 빼고 못하겠어요. 혀? 준혁이 했어? 뭐 했어? 시험을 봤는데? 응? 그 시험지 보고 나서 한 번을 안 봤다는 거야? 아, 그거 바로 떴어요. 자, 한번 봅니다. 잠깐만요. 여기 봐봐. 함수에
그래프 문제가 정말 어렵게 나왔을 땐 합성함수야. 알았죠? 여감수 그래프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함수는 합성함수가 나오면 그래프를 합성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형태를 기억해야 해. 알았죠? 그래서 선생님이 부탁하는 것은 합성함수의 식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런 식은 누구든지 다 해. 다음에 가도. 알겠죠? 그래프를 못 그려서 틀리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합성함수는 그래프 형태를 여러 가지의 형태를 그리는 방법을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한번 236번 여기에다가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 테니까 자, 다음 그래프를 제가 그려놨습니다. 와, fx가 도대체 몇 차 그래프야? 몇 차인가 모르죠? 우리는 1학년들 이런 그래프를 안 그려보니까.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집합을 보니까 집합은 합성함수가 지금 이렇게 들어왔네요. 요게 지금 이걸 만족하는 x가 집합 a의 원소가 되네, x의 원소가 되네. 그지? 자, 문제는 fx하고 y는 x라는 그래프가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이 등식을 만족하는 x를 집합의 원소로 가지고 있다. 이 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방정식의 근을 구해야겠어. 에이, 아까와 같이 fx가 제한변익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구해볼 만도 하지만 이 그래프 모든 실수죠. 그죠? 그래서 이 함수를 합성을 그래프를 못 그린다는 겁니다. 됐나? 그럼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합성함수를 처리하느냐? 치환하는 겁니다. 자, 이 함수를 치환하자. 복잡하니까 fx를 뭐라고 하자? t라고 하자. fx를 내가 t라고 한다면 잘 봐요. 이 식의 값은 뭐로 바꿔진다? ft의 값은 얼마야? t가 되겠죠. 됐어? 자, 이제 갑니다. 비록 내가 치환했지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x를 구하러 가는 거야. x를 내가 구하려면 무조건 먼저 누가 들어와야 한다? t값을 먼저 알아야만이 여기다 t를 t자리에 집어넣어서 x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맞아?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혹시 제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모양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이 점이 만약에 마이너스 3이었다고 하자. 그럼 여기가 y는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이 점도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그죠? 자,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이면 이 점의 y좌표도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면 이 점의 y좌표도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 만약에 이 그래프에서 모양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제가 치환을 했지만 x를 구하려면 t를 먼저 찾아야 하는 겁니다. 됐나? 자, 왼쪽에 그래프 봅니다. 이 그래프는 뭐야? fx는 이런 점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x라는 이 직선과 만나는 점이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결국 이 방정식의 x나 이 방정식의 t나 교점은 같아 틀려? 문자를 같이 바꾸니까 이 식하고 이 식의 그래프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ft의 그래프는 선생님 이거 fx 그래프 아니야. 이거 y는 x의 그래프 아니야. 문자 x를 t로 바꿔버리면 이건 ft의 그래프가 되고 얘는 t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러면 ft하고 t가 만난 점이 몇 개냐? 몇 개야? 네 군데서 만났는데 그래서 이 점을 A, 이 점을 B, 이 점을 C, 이 점을 D라고 하자.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좀 더 자세히 그려야겠네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FT하고 T가 서로 같게 되는 T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A, B, C, D. 맞아? 맞니? 자, 내가 찾을 것은 T값이 아니라 X의 값이죠. 자, 이제 X를 찾으러 갑니다. T가 A였을 때 집어넣으면 fx는 a하고 같다. b였을 때 fx는 b하고 같다. t가 c면 fx는 c하고 같다. t가 d면 fx는 d하고 같다. 이 방정식의 x의 값을 찾으러 갑니다. 됐나? 그러면 fx는 a란 그래프, fx의 그래프는 하얀색의 그래프야. 그때 y는 a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교점의 개수가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됩니다. fx와 y는 a, 여가 a잖아. 그럼 당연히 아까도 이야기했죠? 여기도 a예요. 알았죠? 그래서 y는 a라는 그래프를 딱 그리면 교점이 몇 개 생긴다?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몇 개? 4개가 생기는 겁니다. fx가 뭐하고 같다? b하고 같아? 여기가 b면은 여기가 y도 b잖아. 그러면 y는 b라는 그래프를 딱 그리면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4개. 아,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도 몇 개? 4개가 되겠구나. 오케이? fx가 얼마야? c야? 에이, 이 점이 c면 여기도 c지. y는 c라는 그래프를 딱 그렸을 때 교점은 몇 개? 2개. 실근의 개수는 2개. fx가 d 나왔습니다. 여기도 d가 되니까 d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가 2개, 실근의 개수가 2개. 그래서 이와 같은 함수를 합성했을 때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몇 개 나온다? 12개가 등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함수를 합성해서 치환해서 찾는 방법 이해하셔야 돼요. 절대 이것은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함수를 암기해서 풀어버린 학생은 시험장 자체 가서 못 풀어요. 왜? 이해가 돼야만이 합성할 수가 있는 거야. 다른 단어는 다 암기를 해야 해. 알겠지? 합성함수. 특히 그래서 함수가 학생들의 변별력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함수가 어려운 거야. 암기해서 푸는 문제는 몇 문제 안 나오거든. 알겠지? 그래서 뭐 합성함수는 뭐가 된다, f에다 뭐 g 집어넣어서 계산한다. 그런 문제는 시험 문제 거의 등장 않죠. 그지? 그래서 함수를 합성해서 최대 최소값을 구하여라.
여감수하고 합성함수하고 막 섞여서 문제를 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두세 문제에서 얘들이 다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꼭 이해하셔서 이런 내용들 꼭 다음에라도 기억이 오랫동안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문제를 찍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37번 문제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주 보세요. 자주 봐서 얘가 어떻게 푸는가를 익혀놔야지. 익혀놔야 한다. 제가 이 앞전에 이야기했듯이 막 함수 대응하는 거, G서클 F1이 얼마다, 6 나왔다, G의 F1은 얼마다, 6이다. 이런 것은 몇 번만 하면 다 나와. 얘들 다 찾아. 네? 다 찾는데 합성함수는 연습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면 연습을 안 하셔도 돼요. 알겠죠? 이해가 안 되면은 막 암기해서 풀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딱 이 문제를 보고서 합성함수야? 이거 어떻게 합성해? 합성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함수를 합성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야. 제한 변형을 탁 걸었을 때. 알았죠? 그것만 함수를 합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모든 실수야. 이거 합성 안 되는 거 아니야. 합성함수 안 된다 하던데 그걸 알고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치환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237번. 37번은 제가 풀어줄 거고요. 238번과 39번은 우리 학생들이 직접 학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함수 fx가 x-2 뭐야? 절대값이 씌워졌어. 이것도 제가 다음에 암기시킬 겁니다. 시험 대비할 때는. 이건 지금 제한 변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제한 변형을 줘버리면 어떻게 합성되는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우리 여러 가지 형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한 변형이 없네? 제한 변형이 없으면 어떻게 해? 이런 함수는 뭐가 된다? 합성을 못한다겠어? 알겠죠? 합성하려고 하지 말라겠어요. 자, 주어진 식의 값 볼까요? 좌변을 먼저 적습니다. 좌변은 함수 f가 3번을 합성해서 우변은 함수 f가 2번 합성해서 이렇게 됐죠? 맞지? 좌변과 우변의 수절이 약간 바꿔놨어. 됐나? 자, 이거에 fx가 절대값 x-2야. 이 그래프 절대값 x를 포함한 그래프는 반드시 기호안을 0이 되게 한 점에서 꺾인다. 당연히 여기 2 아니야? 그럼 여기도 2가 되고 여기는 당연히 4가 되겠지. 이 정도의 그래프는 그래집니다. 됐죠? 와, 선생님 2번 만약에 이 함수를 2번은 합성할 수 있는 그래프라고 해. 와, 2번을 합성은 내가 가게 하겠지만 3번을 지금 합성하라는 이야기야. 3번은 장담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알겠죠? 이런 문제는 뭐 하자? 공통 부분이 걸렸구나. 치환을 해버리자.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함수 f가 2번 합성됐죠? 그래서 t 값을 찾고 나서 다시 x 값 찾으러 간 거야. 알았지? 얘는 함수가 3번 합성되어 있어요. 3번 합성되어 있든가 2번 합성되어 있든가 자, 공통 부분은 뭐 하자? 치환을 하자.
f의 fx 두 번 합성한 것을 t라고 치환해버리자. 됐나? 자, 이렇게 치환을 하면 좌변 자체는 ft, 우변 자체는 얼마야? t가 되는 거죠. 됐어요? 나는 x 구하려면 t가 먼저 나와야만이 x를 구하러 가는 겁니다. 자, t 값을 구하러 갈까요? 이 그래프야. 이 그래프 볼까요? x가 2보다 크면 절대값은 자기 자신이 나오고, x가 2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왼쪽의 그래프는 얘가 될 것이다. 이게 ft의 그래프야. 문자 x를 t로 바꾸면 이게 ft죠. 자, y는 t의 그래프를 그릴까요? y는 t, 기울기가 1입니다. 이 새끼도 기울기가 1이에요. 평행합니다. 그래서 y는 t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나? 이게 y는 x 그래프야. 알았지? y는 x라는 그래프를 딱 그렸을 때, 자, 하얀색은 fx, 파란색은 x. fx는 뭐야? x하고의 교점이나 ft가 t하고 교점이나 똑같다는 거야, 지금. 알겠죠? 문자만 t가 x로 바꿔진 거야. 그러면 이 교점은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하고 같다고 놓고 풀면 마이너스 x가 넘어오면 2x가 1이니까 여기는 1 나옵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t값 자체는 얼마 나왔다? 1 나왔다. 자, t가 1입니다. t가 1이면 다시 보세요. 집어넣습니다. fx가 합성함수가 fx가 1 나왔어. 그래서 fx가 1이니까 이렇게 표현해줬어요. 맞니? 자, 우리 친구들 대답해봐. 이 하얀색의 함수가 fx가 1 나오려면 이 절대값, 기호하는 괄호 안에 있는 수의 값이 이게 1 나오려면, 자, x에다 뭘 집어넣거나 3 집어넣거나 여기에다 1 집어넣어야만 이 절대값이 1 나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노란색 fx가 1을 갖든가 아니면 fx가 3을 가져야 1을 집어넣으면 f1 1 나옵니다. f3 1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여기서 다시 x를 구하기 위해서 fx가 1 나온다. 이게 1 나와요. x는 얼마가 된다? 1이나 3 나오지 않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fx가 3이야. 이게 3 나오는 거야. 이게 3 나오려면 x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거나 5 나온다는 이야기네. 그죠?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한 방정식의 근 x의 값은 이렇게 몇 개? 4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은 4개가 되고 그 근의 합을 구하여라. 1과 마이너스는 없어지죠? 합은 얼마다? 8 나올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그래프 합성이나 이런 그래프의 합성을 잘 처리하셔야 합니다. 됐어요? 자, 지금 우리 친구들이 238번을 문제 한번 봐보세요. fx가 나왔는데 너무나 고맙네요. 0과 1 사이로 제한면이 딱 걸렸죠? 이 새끼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그죠? 그래프 그리세요. 합성함수의 그래프.
지금 제가 이야기했어요.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프를 그려야 문제를 풀든가 말든가 하는 거야. 그래프를 못 그리는데 문제 자체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프를 합성을 못하면 문제를 못 푼다. 합성하는 방법 제가 앞전 주에 알려줬죠.
실버가 뭔데? 나 이거 좀 됐어. 나는 집에 가봐야 하는데 일어나겠어. 나는 왜 싫어해? 내 취향으로 안 생겼어. 내 취향으로 생긴 애들은 일단 남겨고 있어야 해. 돌아와요. 됐어. 풀었어. 아니. 푼 사람이니? 저 새끼구나. 안 풀었어. 그래서 그래서 안 보여주는. 그래프를 그렸어? 그러니까. 근데 아니야 저번에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냥 예술 작품 같아. 시인도 아직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럴까? 좀 나쁘지 않아서 좋아. 시인도 엄청 왜요? 녹화되고 있어. 집에 가면 안 되나? 그래프 그렸어? 그래프 그렸어? 그렇지. 자, 한번 봅니다.
그리는데, 자, 이 문제를 만약에 풀려면, 자, 집합 A는 이렇게 나왔어요. A 집합은 fx가 얼마다? 마이너스 x가 일어나니까 이건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나는 왼쪽의 그래프를 그려야 합니다. 왼쪽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fx의 그래프니까 fx 그 다음에 fx fx의 그래프 그렸더니 그래프가 세 종류네. 그죠? 그러면 자, x의 범위도 0에서 3분의 1까지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2분의 1에서 1까지 맞습니까? 자, 0에서 3분의 1이면 0에서 3분의 1이면 fx는 0에서 1까지 가니까 0에서 1까지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야? 여기서 여기까지야? 1에서 2분의 1까지야? 1에서 2분의 1까지 자, 2분의 1에서 1까지야? 그럼 얼마야? fx는 2분의 1에서 0까지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갑니다. 이거 좀 더 앞에서 푸는 것 좀 달라요. 그림은 다 똑같은데 더 구해야 합니다. 자,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면 0에서 3분의 2까지 간격은 일정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자, 갑니다. 0에서 3분의 1까지는 fx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자, 여기 범위에서는 fx가 0에서 1로 가는, 이 짧은 범위에다가 요 그래프 싹 집어넣으래요. 0에서 1로 가는 거. 이해되나? 0에서 1로 가는 거. 0에서 1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봐볼까? 자, 0에서 1로 가는 범위, 이 범위를 싹 집어넣는 거야. 밑변이 1, 한 칸인데 3분의 1로 축소했으니까 모든 점은 3분의 1씩 축소된 거야. 오케이? 3분의 1로 축소됐으니까 이 새끼는 3분의 1이야. 그럼 여기는 대충 9분의 1이 될 거고 2분의 1이야. 그럼 이 새끼는 축소했으니까 6분의 1. y값은 변함이 없습니다. 2분의 1. 그래프가 조금 지저분한데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는 fx의 그래프를 1에서 2분의 1로 가는 방향 1에서 이렇게 올라가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올립니다. 이렇게 됐나? 그 다음에 자, 2분의 1에서 1까지는 얼마다? 2분의 1에서 0으로 가는 거. 2분의 1에서 여기서 0으로 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그려내라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래프니까 이렇게. 오케이? 대답합시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거의 값은 과연 얼마일까? 여기서 간격이 얼마야? 2분의 1의 간격이지? 여기도 2분의 1의 간격이죠? 그러면 자, 얼마가 됩니까? 요 간격은 6분의 3에서 6분의 2니까 6분의 1의 간격이죠? 그럼 여기도 6분의 1의 간격이지? 2분의 1, 6분의 3에서 6분의 1 다음에 6분의 4네? 오케이? 6분의 4니까 이 점은 3분의 2가 됩니다. 자, 이 그래프가 집합 A의 그래프예요.
됐니? 자, 집합 A의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하고 X하고 Y는 X, Y는 X야. 에이, Y는 X니까 1,1 이 점 지나가고 2,2 이 점 지나가고 간격은 좀 다르죠. 원점 지나가니까 집합 A는 결국 A 집합의 원소는 두 그래프의 교점이 되기 때문에 몇 개가 됩니까?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됐나요? 이게 A 집합의 근이야. 근데 만약에 문제가 근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여기는 0인지 알아. 알았지? 그럼 이런 점들은 과연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 자, 6분의 1, 2분의 1 이 점 지나가고 3분의 1, 0 이 점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해서 y는 x하고 교점 풀어야 합니다. 이 점과 이 점을. 알았죠? 그래서 다 교점 찾아야 해. 알았지? 그래서 근은 4개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이게 만약에 4개인데 집합 B는 어떻게 되느냐? 집합 B는 fx는 x하고 같지 않다. 보세요. B집합은 fx는 x하고 같지 않아? 아, 이게 fx야. x야. y는 x야. x니까 교점이 이렇게 되네. 그러면 fx하고 x하고 같은 교점은 0하고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이 집합에서 등호가 성립됐다면 이 방정식의 근은 x는 0하고 2분의 1이야. 근데 이 식이 성립하지 않아야 한대. 그럼 결국 뭐가 됩니까? x는 0과 2분의 1이 아닌 0에서 1까지의 모든 실수야. 이해되니? 이게 A 집합이야? 이게 B 집합이야. 근데 A와 B의 교집합, 집합 B는 원소가 0하고 2분의 1이 아니라 0하고 2분의 1이 아니니까 A 집합의 원소에는 0도 있고 2분의 1도 있다는 건 알아요. 알겠죠? 그럼 교집합은 이거 2개가 나오는 거죠. 집합 A는 원소가 근이 4개인데 A, B집합은 0과 2분의 1이 아닌 모든 실수잖아. 그치? 교집합은 여기 2개가 나오죠.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다? 2개다. 오케이? 여기까지 처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찍어도 돼요? 찍으세요. 그 다음 문제